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시각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사고 이후로 제 삶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뼈저린 사연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속기를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타이핑은 자신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고 혼자 살지만 사실 저도 한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개팅같이 인위적인 만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은 친구의 부탁으로 인해 억지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한눈에 반해버렸죠. 다행히 아내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이후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행복한 연애 기간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도 처갓집도 반대 없이 모두 축하해 주어서 결혼식도 순탄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생활하는 것도 여유로웠어요. 그러니 남부럽지 않은 신혼집에 둘이 벌어 꽤 넉넉한 월급에 살림 잘하는 아내까지 모든 게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죠. 이대로 아이 둘 낳고 4인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가정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니 연애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연애 때는 밤에 헤어지는 게 그렇게나 아쉬웠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왠지 좀 지겨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내는 너무 좋은데 뭐라고 해야 할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아내와 저는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 습관도 서로 많이 달랐기에 결혼 2년차가 되었을 때 저희는 불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사소한 것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와서 샤워를 안 하고 침대에 바로 누우면 어김없이 아내의 잔소리가 이어졌죠. 샤워 좀 하고 누워. 이불 오늘 빨았단 말이야. 나 깨끗해. 지금 당신 몸에서 김치찌개 술 냄새 장난 아니야. 나 피곤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밖에 나갔다 왔으면 씻고 침대에 들어가라고. 피곤하단 말이야. 귀찮아. 그럼 제발 손이랑 발만이라도 씻어. 당신 옆에서 자면 정말 냄새나. 남편 냄새인데 뭐 어때?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줄 거야? 그래. 당신 잘났다. 더러운 남편이라 미안하다. 차라리 나 혼자 살 때가 좋았어. 그땐 마음대로 해도 됐으니까. 뭐라고? 그럼 다시 당신 혼자 살면 되겠네. 나도 제발 혼자 좀 살고 싶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혼자 살 때가 좋았다고 먼저 말 꺼낸 건 당신이야.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꺼냈겠냐?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꼭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내가 평소 사소한 거 가지고 당신 쥐잡은 적 있어? 이건 부부간에 공동생활하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잖아.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밖에 나갔다 오면 씻으라는 걸 꼭 내가 말해야 돼? 알았어. 그래, 씻을게. 그러니까 제발 입 좀 다물어. 정말 당신 잔소리 듣기 싫다. 노이로제 걸리겠어.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지. 그럼 들어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살아. 나도 안 말려. 늘 이런 식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했어요. 저와 취향도 성격도 다른 아내와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2, 3년 차에 어찌나 싸웠던지 하마터면 이혼 도장을 찍을 뻔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저의 빠른 사과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인 제공을 먼저 한 게 맞기에 말없이 아침을 먹는 아내에게 은근슬쩍 말을 걸곤 했죠. 여보, 화났어? 아니. 미안해. 어제 내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아. 혼자 살았을 때가 좋았단 말은
거짓말이야. 그냥 홧김에 한 말이야. 나도 혼자 나가서 살라는 말 진심 아니었어. 미안해. 항상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 같네.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해? 난 그냥 당신이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린 거야. 모든 부부가 그렇듯 싸우고 화해하고 또다시 싸우는 걸 반복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시 싸울 때는 정말로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내가 미웠고, 다시 화해를 할 때는 언제나 다시 사이가 좋아지곤 했는데요. 참 그게 힘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지만 저에게는 감정 소모가 굉장했거든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는 2주 동안 서로 말도 안 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각방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을 땐 정말로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싸움의 주제는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왜 늦게 들어왔냐?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왜 오해하게 만들었냐? 왜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아내의 추궁에 변명하면 또 다른 변명거리가 생기고, 그걸 감추기 위해 또 변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때 부부 사이라는 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와서 말하자면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약간 소홀해진 것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애 때처럼 설레거나 애틋한 감정도 덜 들고, 그래서 무심하게 굴고 아내를 무시했던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고 저를 추궁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출장을 가야 한다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회사는 당신만 출장을 보내? 그야 뭐 내가 일을 잘하니까? 당신 부서에는 당신밖에 없어? 다들 바빠서 그래. 내가 거래처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기도 하고 직접 전달해줄 물건이 있기도 해서 내가 가야 하기도 하고. 가서 또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 아니지? 내가 놀러 가? 일하러 가는 거잖아. 아니, 출장 갈 때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그럼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전화를 받아? 당신 사회생활 안 해봤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결혼하기 전까지 대리까지 단 여자야. 그냥 자꾸 당신만 출장을 가니까 수상해서 그렇지. 알았어. 그래. 당신 잘났어. 전화 잘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꼭이야? 알았다니까. 남편 출장 갔을 때 2시간마다 전화한 아내는 당신밖에 없을 거야. 아내는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걱정을 했는데요. 전화 좀 몇 번 안 받았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때마다 바짝 긴장하고 핸드폰을 쥐고 있곤 했죠. 하지만 출장 가던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이때 운이 안 좋게도 눈을 크게 다쳐 저는 그날 이후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고 나기 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보통 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큰 화물차가 가로막으며 달리고 있더라고요. 전봇대 두께만한 철심인지 콘크리트 덩어리인지 모를 것들을 잔뜩 싣고 달리는데, 그때도 아슬아슬해 보이긴 했습니다. 대형 화물차다 보니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저 차를 추월해야겠다 싶어 속도를 높였어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화물차에 실려있던 것들 중 하나가 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차마 핸들을 꺾지도 못한 채로 꼼짝없이 당했고, 그 물건은 운전석 창문을 뚫고 들어와 저를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그렇게 바로 기억을 잃었고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빛을 오랜만에 봐서 잠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요. 나 왜 앞이 안 보여? 여보,
그게 왜 안 보이냐고. 신경을 건드렸대. 그래서 실명이 된 거래. 실명? 내가 이제 못 본다고?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인다니요. 차라리 다른 곳을 다쳤더라면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력을 잃게 되니 정말로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아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지킬게. 걱정하지 마. 방법은 없대? 요새 각막 이식 수술도 많잖아. 아내는 말없이 흐느끼더라고요. 아내의 울음소리에는 절망과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죽을 용기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니 아내가 묻더라고요. 산재는 신청 안 하고? 그냥 됐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도 보상 받아야지. 출장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회사 아니었으면 당신이 시력을 잃지 않았을 건데. 회사에 구걸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산재 받는 사람 거의 없어. 기업이랑 싸우면 나만 피투성이가 된다고. 내가 대신 해줘? 됐어.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당신도 당신이지만 당사자인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미안해. 내가 요즘 예민해져서 그래. 이해해. 하지만 당신도 나도 지금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 이럴 때일수록 강해져야 돼. 내가 당신 옆에서 많이 도울게. 당신 나 안 떠날 거지?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알았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몰라. 너무 불안해. 눈이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해. 나 이제 쓸모없는 놈이잖아. 당신이 왜 쓸모가 없어? 그런 걱정이라면 절대 하지 마. 나 절대로 당신 안 떠나. 정말이지? 각서라도 써줘? 맘 같아선 그러고 싶어. 아내를 뭘로 보고? 남편이 아프다고 도망가면 그게 가족이야? 시력을 잃은 이후로 저는 아내에게 집착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니 아내가 다시 직장을 구해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도 관두고 집에만 있으니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퇴근 시간이 늦으면 전화하고 받지 않으면 또 전화하고, 그래서 하루에 부재중 전화만 20통을 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제 상태가 너무 싫어서 하루 종일 운 적도 있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기조차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내 덕분에 용기 내어 산책도 해보고 혼자서 슈퍼를 갈 수 있게 되었죠. 혼자 벌어 저를 먹여 살리기 힘들었을 텐데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죠. 집에 있는 거 안 심심해? 그냥 TV 틀어놓고 소리만 듣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말고 뭐라도 배우는 거 어때? 책 읽는 방법도 배우고 컴퓨터 하는 방법도 배우면 당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당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난 괜찮아. 혼자 버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그런데 당신 인생이 몸이 건조해질까봐 걱정이야. 그러지 말고 뭐라도 배워. 응? 할 수 있을까? 그럼 할 수 있지. 결국 저는 아내의 권유로 하나 둘씩 배우게 되었고 속기를 배우게 되면서 벌이는 적지만 직업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변에서도 그러더군요. 아내만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시력을 잃은 이후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나같이 행복한 남자가 또 있을까? 받기만 했으니 언젠가는 아내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아내가 점점 저에게 쌀쌀맞고 무심해질수록 저는 집착이 더 심해졌어요.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내에게 더 달라붙었죠. 여보,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하네. 내가 어깨 좀 주물러줄까? 됐어. 당신 넌 필요 없어. 왜 필요가 없어? 나 하루 종일 당신만 기다렸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당신 진짜 이상해? 내가 귀찮아? 나도 좀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뭐 항상 당신 케어해야 돼? 그러라는 법 있어?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변했어, 당신. 변한 건 당신이야. 시력 잃기 전에는 나 귀찮아 했잖아. 내가 언제? 전화도 안 받고 툭하면 신경질 내더니 이젠 내가 간절해졌어? 몸이 아프니까 내가 피로해졌냐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당신 말대로 멀쩡히 회사 다닐 때 당신에게 무심하게 굴었던 거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내게 소중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냥 늘 내 옆에 있었기에 잘 몰랐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할 테니 그때 일 좀 잊으면 안 될까? 역지사지 돼보니까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아무튼 나 지금 피곤하니까 제발 좀 건들지 말아줄래? 알았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설마 남자라도 있는 건지 핸드폰을 들춰보고 싶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잠을 자면서 아내의 불륜을 상상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한 번 의심하니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더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냄새가 아닌 웬 낯선 냄새가 나더라고요. 약간 젊은 여자들이 쓰는 향수 냄새 같은 게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아내가 평소에 향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확실히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간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인 이후로 후각, 청각, 촉각 등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모른 척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집에 누구 왔었어? 왜?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서. 오긴 누가 와. 나 혼자 있었구만. 그래?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내가 당신 몰래 손님이라도 드렸을까봐?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 없을 땐 당신 뭐 하는지. 집에서 업무했지.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 분명 낯선 냄새가 났었는데 아내는 모른 척 발뺌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니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가 왔으면 왔다. 그게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더 추궁해버리면 아내가 분명 정색하며 화를 낼 텐데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시작되면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어찌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묘하게 집 분위기가 달라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해서 소형 녹음기를 구했어요. 혹시라도 아내가 나 몰래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증거를 잡기 위해
특별히 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외출할 때 침대 밑에 그 녹음기를 숨겨놓고 나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녹음한 걸 들어볼 생각이었죠. 밖에 있는 내내 숨겨놓은 녹음기가 생각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만 들었죠.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있더군요. 다행히도 녹음기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주말인데 혼자 잘 있었어? 나야 뭐 늘 잘 있지. 나 샤워 좀 할게. 안방 화장실 써. 거실에 있는 건 변기가 고장났더라. 사람 불렀어. 알았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 침실에서 녹음기를 꺼낸 다음 안방 화장실에서 들으면 되니까요. 샤워하는 척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어 더듬었습니다. 그랬더니 녹음기가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기계가 제 손에 잡혔더라고요. 처음 만져보는 물건이었어요. 뭔가 수상해서 그 기계도 같이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처음 보는 기계를 만져봤어요.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한 그 물건을 이리저리 눌러봤더니 버튼이 눌리더군요. 그리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가는 것 같다. 그치? 그러게, 회사가 좀 바빴지. 우리 둘이 동시에 연차냈는데 사람들이 오해 안 하겠지? 그 사람들 멍청해서 눈치 못 채. 걱정 마. 와이프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어? 매번 나만 가냐고 타박하더라.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한지 모르겠어. 결혼 생활 어떻게 버텨?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언제 이혼할 건데?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나도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와이프랑 오래 못 살아. 근데 저 화물차는 왜 저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졸고 있나? 저 양반이 미쳤나? 위험해 보이니까 얼른 추월하자. 뭐해? 추월하자니까? 추월하려고 하면 앞에 차가 비틀거려서 갈 수가 없잖아. 자기야, 옆으로! 그리고 큰 굉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침대 밑에서 찾은 또 다른 기계는 다름 아닌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였고, 그 안에는 사고 현장이 여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저의 과거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부끄럽지만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잠시였고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함을 잊고 저지른 철없는 짓이었죠. 회사 동료로 만난 여자와 술김에 하룻밤 실수로 관계가 이어졌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군요. 하지만 금방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매달리는 바람에 쉽게 끊지 못한 게 잘못이었지만 저는 늘 아내에게 미안함을 품고 있었어요. 출장을 핑계삼아 그 여자와 여행을 할 때도, 동호회를 핑계삼아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한눈판 제가 미친놈이었죠.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그 여자와 마지막 여행을 하려고 연차를 낸 날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별을 고하려고 했지만 그날 그렇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내에게 물어보니 저 혼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내심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사고와 동시에 아내에게 버림받을 순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후로 그 여자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먼저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만 다치고 나는 멀쩡했어. 너무 무서워서 119에 신고했어. 사람들이 오자마자 나는 슬며시 빠져나와서 다른 병원 갔어. 자기 와이프한테 들키면 큰일 나잖아. 어때?
나 때문에 안 들켰지? 그건 그래.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 눈 멀었다며. 미안해. 괜히 내가 여행 가자고 그래서. 당신 탓이 아닌데 뭐.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밥도 제대로 못 삼켰어. 이게 내 업보인가 보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를 위해서 그게 좋겠어. 그래, 그러자.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해. 내 번호 지워. 나도 그럴 거니까. 그래, 당신도 이제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아. 몸 조심하고. 사고가 나자마자 동시에 그 여자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벌 받은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고 그 여자를 잊고 살았는데 차량 블랙박스가 남아있었다니요. 그게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혹시나 해서 바로 차를 팔았고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블랙박스도 폐기된 줄 알고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아내는 블랙박스를 발견했고 그래서 철저히 비밀로 하고 살았던 그 사실이 만천하에 모두 까발려진 것이죠. 왜 아내는 블랙박스를 침대 밑에 숨겨놓았을까?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침대 밑에 숨겨놓은 녹음기를 켜보았습니다. 한참 빨리 감기를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아내와 과거에 만난 그 여자였죠. 희미하게 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과 거실이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나마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서정씨, 오랜만이에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님 커피? 절 여기 왜 부르신 거죠? 저희 집에 몇 번 왔었죠? 회사 동료분들이랑 같이 회식 끝나고 가끔 저희 집에서 2차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땐 참 회사 동료들끼리 오붓하게 잘 지냈어요. 그쵸? 그래서요?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회식이라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저 바쁘니까 용건만 얘기하세요.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자는 건 너무하지 않나? 뭐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잤잖아. 증거 있어요? 잠만 잤으면 말을 안 해. 출장 핑계 삼아 너랑 여행도 갔더라?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봤어. 사모님, 그게요. 변명거린 필요 없어. 그냥 내 남편 네가 데리고 살아. 이혼해줄 테니까. 이혼이라뇨. 전 그 사람한테 용심 없어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고 더 이상 애정도 없어요. 그땐 그냥 실수였다고요. 실수? 실수라는 건 지나가다 사람 발 밟는 게 실수야. 너희들끼리 눈 맞아서 손잡고 모텔비 직접 결제하고 그 안에서 뒹군 게 실수라고 할 수 있니? 옷이 미끄러지듯 스스로 벗겨지기라도 했나봐? 그땐 철이 없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알겠으니까 그 인간 데려가라니까? 싫어요. 그 사람 이제 안 좋아해요. 눈도 안 보이는 그 남절 제가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정상인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막말로 사모님도 장애인 남편 데리고 사는 거 힘들어서 저한테 버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 이제 그 인간 쓸모없어. 바람도 폈겠다. 이제 눈도 안 보이겠다. 내가 데리고 살아줄 필요가 있니? 왜 저한테 쓰레기를 버리세요? 한번 바람 피운 사람 또 안 피우라는 법 없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싫어? 상간녀 소송할까? 차라리 위자료를 내면 내겠어요. 그 인간 이제 저한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끝났다고요. 내가 네 회사에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참 재밌겠다. 그치?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불륜의 끝이 어딨어. 나한텐 여전히 상처고 트라우마인데 늦게 알게 된 게 천추의 한이야. 잘못했습니다. 평생 반성하고 위자료도 낼게요. 하지만 회사에서 잘리면 저 완전히 끝이에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주시면 안 될까요?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상간녀들은 왜 그리 멍청하나 몰라? 사모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둘의 대화를 듣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예전에 만난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어쩐지 좀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인 것 같더니 그 여자의 냄새였어요. 아내가 저의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나는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하필 지금 그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는지 모든 게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던 아내는 이미 저의 부정을 알고 있었고 저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당장 밖으로 나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것뿐이었죠. 허겁지겁 달려나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여보. 그때 아내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이것만 알아줘. 나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블랙박스에 있던 대화들은 전부 진심이 아니었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제서야 발견했네 하고 묻더라고요. 언제 그걸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좀 줘. 사고 난 날 차 보조석이 뒤로 젖혀져 있어서 그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얼마 후에 당신 차를 팔았더니 그 안에 있었다고 소품들을 주대? 그런데 거기 처음 보는 여자 목걸이에 여자 단추까지. 그래도 그때는 설마 했어. 그냥 당신이 날 두고 바람필 거란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신 눈 다친 것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모른 척 넘어갔어. 그러다가 얼마 전 경찰서에서 당신이 사고 나던 날 차량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이게 웬걸? 웬 여자가 있더라? 우리 집에도 몇 번 왔던 여자더라고. 그러니 퍼즐이 딱 맞춰지더라. 회사에 산재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 그날 출장이 아니라 연차를 내고 그 여자랑 놀러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되었어. 여보, 진짜 잠깐이었어.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이야.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당신이 하찮아 보이더라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불륜을 저질렀던 과거를 알게 되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버리고 싶어서 상간녀를 집에 불렀어. 내 남자 가지라고 하니까 그쪽도 싫다네. 당신 인생 참 헛살았다 싶었어. 두 여자한테 버림받게 되니 말이야. 절대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호기심에 잠깐 만나서 논 거야. 그게 다야. 이제 와서 당신이 그 여자에게 진심이든 장난이든 난 관심 없어. 부인 놔두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 참 뻔뻔하다. 너 눈엔 뭐만 보인다고. 왜? 네가 불륜 저지르니까 나도 불륜 저지르는 줄 알았냐? 침대 및 녹음기 설치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아니, 그건 내가 당신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없을 때 뭐 하는지 궁금해서 설치한 거야.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한다. 당신이 녹음기 숨긴 거 눈치채고, 그래서 거기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며 상간녀랑 녹음된 대화도 내가 일부러 갖다 놨어. 언제 확인할까 궁금했는데 그게 오늘이었네? 어때? 나한테 뒤통수 맞은 게. 더 이상 긴 말 할 거 없어. 우리 이혼해. 그래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나는 당신한테 그런 취급 당해도 싸니까.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시키는 건 다 할 테니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당신 없인 못 사는 거 알잖아. 사지 멀쩡한 땐 딴 년 만나고 아쉬우니까 내가 필요해. 됐고, 나 이혼 준비 끝났어. 그러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안 돼, 안 돼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이런 변명 구차하지만 그날 진짜 마지막이었어.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했어. 당신한테 미안해서.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블랙박스 녹음 파일 보면 나랑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아쉬워? 여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건 그냥 허풍이었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진 않았으면 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장난이었고 그냥 단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웃기고 있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이 여자 말고 나 몰래 바람핀 여자 몇 명 더 있지? 이제 어떡하냐? 눈도 먼 장애인을 어떤 여자가 만나줄까?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말 잘 듣고 속상하게 안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당신 노예로 살게. 난 이제 당신 심부름꾼이고 머슴이야.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좋았니? 아내 몰래 출장 핑계대고 상간녀랑 여행 가니까? 하나도 안 좋았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즐겁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우스워 보인 거겠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냥 호기심이었어. 진짜로 그 여자한텐 관심 하나도 없었는데 밥 한 끼 먹자고 어찌나 조르던지. 그래서 한번 만나준 게 다였어. 그런데 그걸 빌미로 나한테 자꾸 만나자고 협박을 하더라니까? 아주 타고난 꽃뱀이었어. 나 말고 다른 직원들도 그 여자랑 만났더더라. 만나던 여자 꽃뱀 만들면 속이 시원하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잘못했어. 나 눈도 안 보이는데 싹싹 비는 거 불쌍하지 않아?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여보, 가라니까? 아무리 애원을 해봐도 울어봐도 변명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저에게 등을 돌린 상태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 보이는 눈으로 토스트를 만들어서 대령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죠. 아내의 마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발가벗고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제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예전에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잘렸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난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다. 어쩔래? 내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인간. 네가 그때 여행 가자고만 안 했어도 멀쩡한 눈으로 와이프랑 행복하게 잘 살았어.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장님된 거라고. 그걸 왜 내 탓하지? 지가 먼저 회식 때 꼬셨으면서? 내가 꼬셔? 네가 꼬셨잖아. 말은 바로 해. 여자 만나고 싶어서 질질 흘리고 다녔으면서. 당신 같은 놈이랑 살아준 와이프가 너무 불쌍해. 아무튼 당신 때문에 회사 잘리게 생겼으니까 보상해. 꽃뱀 같은 년. 내가 꽃뱀이면 넌 방울뱀이냐? 더러운 놈. 난 적어도 미혼이었어, 이 자식아. 이게 진짜. 아내한테 버림받고 혼자 평생 사세요.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말고. 그쪽 같은 인간 절대로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 잘 됐네. 끊어 그럼. 그 여자와 한바탕 하고 나니 참 허무해지더군요. 잠시 충동적으로 즐겼던 연애가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히니 그제야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저의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안 들키면 그만이지 하며 살았죠. 왜 저는 항상 잘못을 저지른 뒤에 깨닫게 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더라고요. 저 몰래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 소송까지 시작했는지, 게다가 저랑 불륜한 사실을 회사에도 소문냈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자는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단단히 아내가 화가 난 모양인지 상간녀 소송을 선처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자불안석이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아내의 화가 풀리고 다시 저를 받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 짐을 챙기고 있었더라고요. 저의 불륜 사실이 밝혀지고 2주일 정도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저를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캐리어 바퀴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집 구했어. 오늘부터 나가서 살 테니까 혼자 잘 살아. 그리고 이혼 서류는 곧 받게 될 거야. 그동안 아내가 집을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 집을 알아보느라 안 나갔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더 처절하게 매달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이렇게 가면 나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함께한 세월? 웃기고 있네. 네가 그 여자랑 히히덕거리면서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생각만 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그리고 나 없으면 죽는다고? 마음대로 해. 오히려 그래줬으면 좋겠네. 나 말리지 마. 지금부터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으니까. 불륜 때문에 집 나가는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내가 시각장애인 됐으니 버리는 거지? 내가 사진 멀쩡했어 봐. 당신이 이렇게 냉정하게 버렸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난 진심으로 당신을 평생 책임지려고 했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바람 피운 남자랑 못 살아. 부부간의 바람은 인격살인이라는 걸 당신이 몰라? 그러니까 나 좀 놔줘. 행복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 당신 나 말고 다른 남자 있지? 그놈이랑 살림이라도 차렸어?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내가 당신 같은 부류의 인간인 줄 알아? 그깟 바람 피웠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날 버리는 게 어딨어! 절대 못 가. 절대 못 가! 저는 문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내를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제 얼굴에 뺨이 날라왔습니다. 그건 장인어른의 목소리였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어떻게 자네가 우리 딸에게 그럴 수 있나? 결혼 허락 보낼 때 우리 연애 절대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그것만은 자신 있다고 했으면서. 장인어른,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변명은 필요 없네. 난 자네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우리 연이 맡기고 싶지 않네. 오늘부터 이제 남남이지. 자네도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집착하지 말게. 장인어른은 제 아내에게 가자 하시더니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장인어른까지 오셔서 합세하니 제 손으로 아내를 막을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때의 심정은
정말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기분이더군요. 시력을 잃었을 때도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이유도 아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니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큰 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되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아내가 없는 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려니 정말로 고독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아내는 집을 나간 다음날 제게 이혼 소장을 보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고 모른 척 무시했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든 유책 사유가 저에게 귀결되었기에 재판에서 판사가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보고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겨우 털털 털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돈만 날렸지 결국 이혼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를 다 나눠주고 보니 수중에 한 푼도 없을 정도로 돈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아내 덕에 참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 지내야 한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싶어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단기적으로 일을 하며 먹고 살곤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다 제 업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에서 벌을 내려준 것이겠죠. 이혼 후 3년 동안 내내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못난 저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아내만 바라보고 살 자신 있어요. 혼자 빈집에서 지낸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 결혼 생활이 너무 그립고 돌아가고 싶지만 어쩌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아무튼 여러분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지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 녀석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는 게 일상인 저로서는 이 채널이 저에게 유일한 소통구입니다. 항상 재미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결혼하신 남성분들 중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멍청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면 바로 불륜을 저지르기 전인데요. 평생 시력이 안 돌아와도 좋으니 그저 아내만 제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이제 절대 후회할 짓은 저지르지 않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며 이 사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